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로켓 한 기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은 이미 우주를 3번 다녀온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단 한 해에 로켓을 138번 발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의 모든 우주기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입니다. 한 민간 기업이 지구 전체 우주 발사량의 절반 이상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시 31살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려다 퇴짜를 맞고 비행기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켓을 직접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사 출신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발견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기존 우주산업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을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 맡깁니다. 볼트 하나에도 군사 규격이 붙고 승인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로켓 한 기의 가격이 결국 5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켓은 한 번 쓰고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나서 택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설계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방식의 설계 철학 전체를 버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부품의 90% 이상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납품업체를 최소화하고 엔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사내에서 설계하고 검증했습니다. 이것을 수직통합,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즉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펠컨 9로켓 한 기의 발사 비용은 약 700억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쟁사 로켓들이 여전히 5천억 원대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펠컨 9로켓의 1단 추진체, 로켓에서 가장 크고 비싼 부분, 전체 비용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가 발사 후 지상으로 되돌아와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로켓이 발사 후 스스로 날아 돌아와서 마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 착지한 겁니다. 나사 엔지니어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술 하나가 우주산업의 경제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펠컨 9 추진체는 현재 20회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같은 로켓이 20번이나 우주에 다녀온 것입니다. 비용은 계속 내려갔고 발사 빈도는 반대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경쟁자들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보잉은 나사와 함께 스타라이너, 스타어라이너라는 유인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스타라이너는 우주비행사 2명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데려다준 뒤 결함이 발견돼 빈 채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보잉이 만든 우주선은 사람을 놓고 혼자 돌아온 겁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어떨까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2000년에 설립됐으니 스페이스X보다 2살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어서야 뉴글렌이라는 대형 로켓을 처음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그 사이 수백 번을 날아다니는 동안 블루 오리진은 한 번의 첫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격차는 왜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초기 펠컨 1 로켓이 3번 연속 폭발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데이터를 전부 공개 분석했습니다. 폭발 영상을 사내에서 돌려봤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는 것을 조직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빠른 반복, 래피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완벽한 설계를 위해 10년을 쓰는 대신 10번의 시도를 통해 1년 만에 완성에 가까워지는 방식입니다. 스타쉽은 이 철학의 정점입니다. 스타쉽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로켓 중 가장 크고 강력합니다. 높이가 약 120m, 아파트 4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추력, 로켓을 밀어올리는 힘은 약 7,590톤으로 아폴로 시대의 3톤 5로켓보다 약 2배 강합니다. 한 번에 150톤의 화물을 적여도 지구 표면에서 약 200에서 2000km 높이의 궤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펠컨 9의 10배 이상입니다. 2024년 스타쉽은 4차 비행시험에서 처음으로 발사체와 우주선 양쪽 모두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5차 시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발사대의 기계팔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젓가락처럼 생긴 2개의 팔이 70m짜리 로켓을 잡아채는 장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스타쉽이 완전히 운용 가능해지면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는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화성 편도 티켓 가격을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주왕복선 시대의 탑승 비용이 1인당 수천억 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숫자는 혁명입니다.
1억 원이면 화성 이주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화성까지는 빛의 속도로도 최대 20분이 걸립니다. 사람이 타는 로켓으로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그 시간 동안 방사선, 태양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에너지 입자,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장기간 무중력 상태에서 뼈와 근육이 녹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화성 표면에서 물과 산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링크도 단순한 인터넷 위성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약 6,000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종적으로 42,000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구 전체 하늘을 위성이 덮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인공위성 궤적으로 가득 차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과학의 진보가 또 다른 과학의 눈을 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음 너머에서 인류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누군가 비행기 안에서 냅킨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지구 밖세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펠컨 9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발사되고 있고 스타쉽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여전히 멀지만 단 20년 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붉은 행성의 먼지 위에 첫 번째 발자국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 발자국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랍고 깊은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